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랙퀀트 에쿼티 CEO 윤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승세, 다우존스를 제외하고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구글 이슈 덕분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각으로 오늘 11시 졸트 보고서가 나오고 내일 ADP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모레에는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번 고용 보고서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고용보고서 자체가 최근 흐름이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좀 나오긴 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어떤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좀 평가가 되는 면이 강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고용보고서가 뭐 악화로 나오던 혹은 이제 호재성으로 나오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뭔가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상태값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지금 미국 내부로 계속해서 공장 설립을 유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고용 강화 쪽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볼 때 뭐 단기적으로 어떤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 국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다시 이제 고용은 회복될 것이다 쪽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고용 지표 관련된 코멘트 남겨주셨고요. 한편 테슬라의 주가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향후 가치의 80%가 옵티머스에 있다면서 로봇을 강조했습니다. 테슬라의 로봇 사업 언제부터 시장성을 좀 갖출 수 있고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경제방송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많이 얘기 드렸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율주행도 있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 분야 혹은 이제 스타링크와의 연계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자율주행마저도 지금 이제 중국한테 패권을 상당히 좀 선점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 법안에 대한 제재를 뚫지 못하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중국한테 또 내주는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테슬라가 최근에 오히려 이제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도 완성도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남들보다 앞서 있는 혁신 사업부라고 할 수 있는 옵티머스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도 자율주행 분야나 이런 휴머로이드 분야 딱 둘을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메인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클 것인가를 보면은 사실 휴머로이드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어쨌든 두 가지 분야가 존재하거든요. 이제 B2C로 정말 이제 개인의 삶에 옵티머스 로봇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생산 과정에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사실 B2C 분야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B2B가 사실 메인입니다. 이 로봇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대체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의 어떤 수동적인 행동들을 전부 다 카피를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쟁사의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체 중심의 움직임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해왔는데, 정말 이제 손에 대한 모션이나 그리고 여기에 접목되는 AI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도입한다라는 면은 분명히 독보적이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한 5년 이상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유일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 미래 동력으로 가장 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이제 인건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 중국을 지속적으로 못 이기고 다시 중국한테 패권을 뺏기고 어떤 신규 프로덕트가 나와도 또다시 중국이 이 프로덕트에 대한 단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 로봇 자동화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입되는 순간에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탈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사실상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정말 완성도 높은 기술을 만들었을 때 기업들의 니즈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 중에서 가장 메인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일론 머스크의 저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정말 80% 이상은 옵티머스가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점은 현재 주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20%라고 감안을 하고선 5배가 뛸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오히려 지금 전기차 부문에 대한 고평가로 인해서 전기차 부문의 가치는 좀 축소하고 전체 부분의 가치는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로봇 사업 전망과 그리고 주가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급등 중에 있는 구글 관련된 소식입니다. 현재 8%가량 상승 중에 있는데요.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크롬 사업부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면서 구글에 긍정적인 판시를 내렸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알파벳인데
있는데 알파벳의 주가 이대로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을까요? 사실 알파벳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좀 좋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반독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살짝의 변수이긴 했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판결문을 좀 쪼개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걸 갑자기 승소를 부분적으로 내려줬냐. 자세히 보면은 AI 부분의 도입으로 인해서 크롬 사업부가 실질적으로 검색 시장을 독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크롬의 점유율은 하락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번에 데이터 쉐어링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넣었는데, 이 데이터 쉐어 자체도 5년으로 한정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쉐어를 다른 기업들과 경쟁 기업들과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5년 정도만 맥스 값을 주겠다. 그 이후에는 안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크롬이 시장을 지금처럼 독과점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5년을 크게 못 갈 거라고 보는 관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글도 스스로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선 이 부분을 법정에서도 분명히 피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적으로 먹혀 들어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롬 자체도 분명히 위기였던 건 맞지만, 이거를 배제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잃을 것이라는 데이터적인 합리성이 굉장히 좀 만연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제 검색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줄어들 거고, 추후에 지금 제미나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독점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포지셔닝으로 제대로 어떤 혁신을 보여줘야지만 구글의 레벨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구글의 가장 강점 중 하나는 뭐냐면은 기존에도 항상 얘기 드린 부분이 칩셋과 클라우드 엔진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만드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상용화 기준으로 다른 기업들도 만들고 있고 칩셋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용 버전 기준으로 구글이 유일하게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모든 부분을 다 커버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볼 때 충분히 이제 추후의 영향으로 보자면은 구글이 가장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독과점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단가적인 경쟁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금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재차 경신 중에 있습니다. 투심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실 요거를 이미 수요일 방송에서 제가 한 2주 전부터도 계속 얘기를 많이 드려서 한 3주 된 것 같은데 벌써 시장 자체가 지금 하이밸류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밸류인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산들의 도피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필수제, 헬스케어 다 자산이 도피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자산들이 골드로까지도 제대로 파킹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JP모건이나 이런 친구들은 4,000달러까지도 보고 있고, 보수적인 기관들은 이제 3,600달러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되더라도 지금 대비해서는 적어도 2%에서 높이 갈 경우에는 10% 이상의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단 이제 증시 자산이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도피처로 삼아서 자산 배분을 좀 이전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0% 정도의 자산 비중을 골드 쪽으로 살짝 좀 빼놓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랙컨트 에코티 윤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